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두 사람의 남자 1968년생 두 사람이 공동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아주 70년대생인데요. 아 그래요? 바꿨어요? 아니요. 자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예. 야 정말 이 강력합니다. 이거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해주시죠. 예. 네네. 정말 강력한 분입니다. 이채양명주 주인공 강덕구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요. 스픽스가 대구에도 있어요. 네, TK 스픽스를 지금 진행 중이신 강수영 변호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맞은편에 정말 용한 분이에요. 네. 진영한 특정 담당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인 Q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네, 4월에 장가 가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자, 차기 대통령입니다. 신인규. 와, 어제 매불쇼 보니까 얼마나 잘하던지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스픽스 가서 좀 그리 잘하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전히 저 허나 대표하고요. 그리고 그 대원 씨 있죠. 조대원. 아, 조대원 최고도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야, 잘하시네요. 아유, 아니. 너무 재밌더라고. 한이 실렸어요. 그래서 열받았어. 우리도 이상호 기자고 우리도 예능처럼 하자. 야. 그래. 네. 예, 예능대로 바둑이 별로 없노. 좋습니다. 얘는 엉쳐라. 예능처럼 하고 싶은데 딱 옆에 보면 안 되겠어요. 되게 완전히 진짜 큰바위 얼굴이 딱 되셔가지고 압도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노력은 해보자고요. 최욱 네. 씨가 10분 일만 하자. 네네. 오늘 동접. 벌써 3,500명 넘었는데 야 이상호 기자님 자리가 바뀌었었네요. 축하 은두동님 주셨고요. 문춘홍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인규 잘한다. 용화신문 신용환 교수님 그렇게 주셨고요. 진행이 2명이나 됐다. 좋다. 진짜 라이브예요. 예, 라이브 맞습니다. 생방송을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화끈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예.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던지겠습니다. 단독 보도로 시작하는데요. 하도 단독 많이 하니까 스픽스 사기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단독은 단독입니다. 오늘 오후에요. 명태균이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공익제보 신청을 했는데 아니 한다는 얘기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독인지 아닌지 구분 안 가실 수 네. 있는데 실제 오늘 한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자, 결과도 나왔어요. 자, 결과가 나왔는데 네. 민주당에서 거절했습니다. 어. 그 거절 이유를 상세히 보도하는데 그러면은 명태균 스타일로 보면 열받아서 이것들 왜 안 받아라고 막 난리를 쳐야 하는데 조국혁신당에도 공익제보는 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답변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야,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격적으로 논쟁,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 이민의 진실을 하나하나 벗겨드리겠습니다. 자, 공익제보를 했다. 근데 거절당했다. 이 내용 누구한테 들어보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본인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하고 제가 통화를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저희들이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늘 뭐 그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 민주당 인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저 의원하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받아준대요. 곤란한 그 조건을 거니까 예. 어렵다는 지지죠 뭐. 예. 조금 설득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전화를 걸었다는 국회의원 강덕구 의원께서 그냥 밝혀주시죠. 누구한테 올 전화했습니까? 제 느낌은 박범계 의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박범계 의원이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꼭 저렇게 말하면 이제 재미가 좀 없긴 없어. 박범계입니다. 라고 해버려야 되는데. 박범계입니다. 연휴 때도 가셨다고. 설 연휴 때도.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알죠 사실. 자, 박범계 의원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명절 때 만나고 와서 명태균이 자, 본인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저렇게 자빠졌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왜 거절을 해버렸습니까? 공익 제보자로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뭐 당에서 기존부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게 있었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로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공익제보 1, 2, 3호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먼저 이제 공익제보자들을 일종의 이제 취소 조치 이런 것들을 하고 본인을 공익제보자로 해달라. 뭐 진짜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양보할 의향도 있습니다. 뭐 취소에 대해서도 감수하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나 저는 지금도 이분이 사실은 환영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속에서 여전히 국힘에 보내는 시그널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진정성에 대해서는 세목표입니다. 예, 근데 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명태균이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뭔가 해보겠다 네네. 실제로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거부당한 거잖아요. 네네. 기왕의 명태균 특검법을 오늘 발의한 상황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뭐 손해볼 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명태균이 지금까지 지난 9월부터 그 7불사 뉴스토마토 첫 보도 나간 이후에 우리 스픽스가 많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도해 왔죠, 사실.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흔들었고 아직 밝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명태균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하면서 뭔가 이 국면을 장악하고 싶었겠습니다만은 결국 윤석열의 내란으로 자책골로 그냥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허무하고 공허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저지른 이 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를 정화한다라고 하면은 이 명태균과 함께 해왔던 그 구태 썩은 정치를 다 도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어디 조건을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협조하고 모든 진실을 다 밝힌다고 해도 지금 이게 국민들이 받아줄까 말까인 상황에서 아직도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딜하는 식으로 아직도 뭔가 이 상황을 좀 장악해서 가보려고 하는 저 의도 자체가 저는 매우 좀 순수성이 좀 떨어진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단칼에 거부당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뭐 거부를 당했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쪽에서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특검을 공식으로 발의했잖아요, 야육당이.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오세훈, 홍준표 포함해서 소위 뭐 대권 주자들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게이트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폭발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명태균이 오세훈, 홍준표 껍질 벗겨주마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거는 껍질이 그야말로 보수 세력 국민의힘 민낯이 다 벗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조건에 대한 부분 제가 뭐 제 느낌은 강혜경 씨라든지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그냥 던질 거 던지고 그리고 진짜 공익제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면 양쪽에서 큰 틀에서 좀 받아주면 어떨까? 요거는 사실 전 대표께서 이거 전공자거든요. 그러니까 전 대표한테 두 개만 여쭤볼게요. 네, 예.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시고요. 공익제보자 세 사람에 대해서 네. 공익제보 취소를 하라. 강혜경 씨를 비롯해서 강혜경 국장, 김태열 소장,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 신 교수님. 그래서 신 교수님은 본인은 좋다 기꺼이 응하를 자, 나가 그럼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특검을 해야 되려면 명태균 씨의 협력, 조력,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없이도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죠. 네. 그래서 지금 공익제보로 끌어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니까 못 받는다는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이 좀 사라졌어요. 그 외에도 감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또 그걸 저한테 양아치라고 하면서 경제적 지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데 그러면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내가 듣냐고 하도 이게 이제 복잡 미묘한 일단 게임 같은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조건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 줄었구나. 남상근 변호사가 그래도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녹음을 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아, 우리 PD가 지금 준비를 못했나? 네. 일단 그 내용을 직접 뭐 말씀으로 정리를 좀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네네.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아니 민주당에서 받아줄 리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설득을 해야 한다. 조국 혁신당으로 가서 공익제보를 하겠다라고 그 조건을 던졌거든요. 지난주까지. 네네. 그걸 던지지 않고
지금 좀 기다려보자. 설득을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조건 없이 공익제보를 시킨다라는 것이 이제 남상근 변호사의 얘기였는데 우리 PD가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민주당이 진짜 받기 어려워. 이건 너무 받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억하건대 이제 처음에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던 시초 17불사를 기억해 보면 이준석을 찾아가가지고 천하람을 찾아가서 그 김건희 관련된 거를 갖다 던져줄 테니까 이거 폭로해가지고 인기 끌어서 표 얻어봐라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한테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국민들 보기에. 그렇죠. 대선 앞두고 이렇게 내가 소스 줄 테니까 이걸로 국힘 작살내서 대선 주자도 다 그냥 껍질 벗겨버리고 너네들 잡아 이런 얘기인데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태균 말만 믿고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만약에 뭔가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 끼워버리면 완전히 민주당은 공경에 처하는 데다가 지금 그게 없어도 구도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명태균 손을 잡고 이준석 같은 그런 짓을 해야 되냐 그런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밖에 없는 건데 조국 혁신당은 왜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강덕구 의원님이 얼마나 촉이 좋으냐면 우리는 자 요즘 스피커 욕하는 사람 제목 장사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이 단칼에 국민의힘 민주당이 단칼에 끊었다라고 했는데 단칼에 끊은 거 아니라고 저한테 시비 걸었잖아요. 단칼에 나는 끊었다고 보는 거고 자 민주당에 계신 분은 단칼에 끊는 게 아니다. 뭐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상근 변호사는 설득을 계속 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조국 혁신당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 방송이 재미가 없어져요. 어쩌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단칼에 끊었다. 그러나 계속 협상을 할 것이다. 이제라고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양아치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정계화는 양아치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왕에 이렇게 폭로하는 김에 오늘 이성은 씨라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성은 씨. 배우자. 예, 명태균 씨의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제까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것저것 막 논쟁을 한다고. 근데 오늘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대표님한테 서운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많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전화드렸고 뭐 기분 또 나쁜 거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신랑이 또 어떻게 신랑이 근데 오늘 저희 변호사님이 접견을 갔다 오셨는데 신랑이 저한테 자기가 그 정계한 대표님을 왜 그 양아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고 얘기를 한 건가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로 유명한 인물도 아닌데 갑자기 양아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명태균이가 지난 토요일 날 방송에 나온 걸 어떻게 들었냐고요. 그것도 좀 웃기는 거고 부인이 오늘 직접 전화를 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변호사 명태균 부부에게는 제가 필요한 거예요. 양아치라고 하면서도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추가로 해보면 저는 강수인 변호사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30년 동안 제보자랑 딜하면서 계속 탐사 보도를 해왔는데 실제로 저런 제보자라면 저는 선뜻 손잡기 어려워요. 일단 당장 우리가 필요하니까 지금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손잡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차피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자료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1, 2, 3, 4 뭐 보고서 쭉 있는 거 지금 오디오 빼고는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에서는 우리가 끌려갈 필요 절대 없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나마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는 방식으로 이 상황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일단 양아치는 아닌 게 아니네 뭐 보니까 양아치네 뭐 지금 보니까 뚱뚱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질문이 샌님이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분이 이승은 씨가 본인 사진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페이스북 사진인데 굉장히 여리고 착해요. 신랑밖에 모르고 요즘 저런 뭐 배우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가족애가 남다르고 또 이렇게 통화할 때는 옆에 황금이가 있어요. 그 황금이 잘 큽니까? 물으면 황금이 잘 큰다. 그 황금이가 아버지 면회 갔다 오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아빠가 왜 저기 있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막 눈물을 쏟으면서 엉엉 울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남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면 이렇게 해요. 그래도 전대표가 계속 들어주던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하고 하소연할 때도 많이 없는데 들어주시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불가원 불가근의 관계는 이제 유지를 하는데 공익제보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사실 솔직한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딜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죠. 저는 스픽스에서 명태균 씨 어떻게든지 공익제보자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오늘 전 특검 발의 공식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국힘의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황금폰 포함해서 명태균이 갖고 있는 팩트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주당도 돼 안 돼 이렇게 딱 정리하지 말고 명분 그리고 원칙 속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소위 말하는 황금폰, 황금이라는 이름이 그야말로 명태균 씨 딸 이름이잖아요. 그 황금폰을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계엄을 선포한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폰의 실체를 밝히는 것,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역사의 진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양념을 좀 보태면 강 변호사님이나 신 변호사님이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은 조건을 건다는 게 굳이 제가 비유적으로 따지자면 이분이 가해자고 저희가 피해자인 셈이에요. 고난의 행군을 다 해왔어요. 강혜경 씨나 다 이 기간에 뭐 고소당하고 여러 가지 길들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일종의 양심선언하듯이 공익제보자를 한다. 그러면 조건을 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V제로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익제보자 0호로 해달라고 그러시지. 이건 제가 농담이지만 그래서 조건이 달리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진정한 반성은 여전히 없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힘에서 내란 특검법은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은 못 받는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속으로 계속해서 온 게. 그러면 왜 못 받았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거의 이퀄 명태균 특검법이 된단 말이죠. 사실상. 못 받는 것. 명태균 씨가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통과 안 된다고 확신하고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봐도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바꿔서 보세요. 명태균 씨를 공식적으로 받았어요. 그나마 몇 명이라도 설득해 볼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아예 설득이 안 되죠. 이건 큰일 났다. 창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인사개입이다, 창원산단이다 이런 거 업무 영역이죠. 예 충성서부터 시작해서 통화 중에 나올 그 창피한 영역들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되질래서부터 시작해서 되진다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수많은 그 창피한 영역.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는 고려했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은요. 진실이나 정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어거지 내지는 그냥 발목 부러뜨리기 요거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명태균 씨가 민주당한테 공익제보하면요. 또 뭐 회유했니 또 오염됐니 또 이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좀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익제보라는 거에 신성성이 있습니다. 공익을 제보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그렇죠. 본인의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서 플리바게닝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의를 어떻게 사고 팔겠습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지고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할 필요 없고 이번에 내란 수사도 보십시오.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사람 처음에 얼마나 공익제보하는 모양을 가졌습니까? 이제 와서 헌재 가가지고 돌변해서 저 하는 거 보면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사람 전 이제 그런 사람은 탄원서 써줘도 된다고 봅니다.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면서 욕먹으면서도 꿋꿋이 가거든요. 뭐 조건을 겁니까? 홍장원 차장이 무슨 조건을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 국민들도 아 저거는 맞다. 전 기여가 있다. 국민이 인정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관련된 사람들끼리 아 이거 뭐 유리하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도 본인이 살고 싶으면 그냥 조건 없이 걸어야 됩니다. 본인이 죽어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살죠.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특검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구나 명태균을 끌어들여야 된다? 요거는 사실 지금 우리 변호사님들이나 반박되는 것 같은데. 저는 명태균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황금폰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실체적 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공익제보라는 그 원칙 속에서 해야지 뭐 단칼에 우리 받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익제보가 갖고 있는 공익제보자로서의 원칙을 분명히 정리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공익제보자로서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어떤 거래나 뭐 이런 것 속에서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야, 근데 이제 민감합니다. 지금 댓글로는 난리가 났는데요. 네. 일단 신인규 변호사 완성, 강덕구 의원님 완패.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왜 받느냐라는 의견이 지금 이제 심정적으로는 다수인 것 같고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왜 조건 걸고 하느냐에 대한 이제 반박은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의원님 마음하고 똑같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와서 뭐 지가 지 주제에 무슨 공익제보냐 이런 게 지금 이제 민심인 것 같고요. 그 잘못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꾸짖지 마시고요. 의견이 다른데 아니 서픽스는 그럼 미쳤다고 지금 이걸 지금 명태균한테 계속 양아치 소리 들으면서 공익제보 하려고 합니까? 이게 코인팔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독, 좋아요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은 공익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 이제 목표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다 이렇게 욕을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통화해 보려고 하고 조금 방송 시작하고 나서도 아까 남 변호사가 전화가 와 있던데 제가 그냥 생방 중이니까 그냥 껐는데 어찌됐든 저는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 그 가치를 가지고 국민적 알 권리 차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보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공익제보자를 맡는 언론의 기본 태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처음부터 자기 희생 기반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설득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이나 대표님이 같은 자, SJ님께서는 강덕구 의원에게 한 표 보냅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배는 강 의원님 배는 부를 겁니다. 그 비서관님 방송 보고 계시죠? 배는 부를 겁니다. 하여튼 오늘 욕 많이 좀 떨어 잡수고 가십시오. 상당히 심한가요? 아니 뭐 심한 건 아니고 자 명태균 욕하지 말고 이용해 먹으라고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공익제보 너무 늦었다. 네. 그리고 사과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공익제보 받느냐. 조국당에서 차라리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 조국당도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조국혁신당하고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혁신당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도 이런 상황이 못 받는다. 이제 이런 거고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네. 혹시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이 네. 어떻게 보면 학살을 당했잖아요. 네. 당내에서 기반도 잃어버리고 완전 쓰레기 취급 당해서 쫓겨났는데 근데 움직이잖아요. 지금 포기를 안 하잖아요. 정치를. 네. 그러면 나는 명태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고 기존에 뭐 친윤들 찐윤들 뭐 윤핵관들 전부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그러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누굽니까 명태균하고 스펙스 나와서 공익제보 왜냐하면 댓글로 이런 거는 언론에서 해야 되지 공라에 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또 들을 만한 그래서 정기환 대표가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만약에 제의가 들어올 경우에 이거는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 통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까지 아주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근데 이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번에 법안을 다시 제출한 거는 전 민주당이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김건희 특검법 안에 뭐 다양한 이슈들이 한 15개 이게 그렇죠. 몰려있다 보니까 다 의원들마다 뭐 마음이 심란한 사람 또 연관된 사람 이게 너무 많은데 이번엔 아이가 명태균 특검법으로 따로 떼내가지고 살라미로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관계가 또 아마 갈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대로 당이 가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 안에 지금 벌써 한동훈 전 대표가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강수영 변호사의 말씀대로 뭔가 한동훈 대표를 미는데 후보는 되고 싶고 근데 저 지금 오세훈, 홍준표, 뭐 명태균과 관련된 거물 같은 정치인들 뚫고 나가기는 현재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정의도 얻고
당내의 입지도 갖추는 1타 2피 전략, 두 마리 토끼 전략으로 전 이번에는 그래도 명태균 특검법은 한번 좀 해볼 만하다.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뭐 무기명 투표고 이제 제2가 되면 무기명 투표니까 뭐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부결이 크게 나오면 100% 의심받거든요.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정치권에는 아주 그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서 전 한번 던져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게임 시어리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제로 쭉 경우의 수로 이제 게임 시어리처럼 해보면 만약에요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저분이 공익제보자로 들어오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검찰에서 수사한 거 받고 플러스 알파로 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실익이 없죠. 거꾸로요. 안 됐다 했을 때 이분이 계속해서 공익제보자 받고 안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명태균 씨한테 또 끌려다닙니다. 저분이 공익제보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당에다 털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필요한 거 유리한 거 위주로만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게임 티어리처럼 해서 비교해서 보면 생각보다 민주당이 또는 조국혁신단이 실익은 적고 아까 신인규 변호사 지적했듯이 뭐 야합을 했니 회유를 했니 여러 가지 그 어떤 트랩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지금은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높은 정무적 감각을 있다라고 지금까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분은 그 전반적인 걸 보고 알고 지금 자기 명분도 쌓고 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자기가 할 말 있죠. 나는 분명히 공익제보 하겠다고 했어. 근데 당신들이 안 받았어? 하는 그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근데 저는 대단히 비정무적이라고 봐요. 저렇게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보고 있는 스픽스에서 매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저는 특검법 살라미로 해가지고 이거 명태균 특검법 발의한 건 너무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건희 뭐 다른 이슈들은 이미 많이 좀 이게 소모가 됐는데 명태균 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민주당에서 지난번 우리 특검도 탄핵도 통과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명태균도 계속 이렇게 검찰이든 여기저기서 우리 또 스픽스에서 나오는 특종 가지고 계속 발화시키면서 안 되면 다시 또 넣고 해서 재탕 삼탕 하면서 계속 국힘당 압박해 나가면서 이거 자연스럽게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면 이 특검 내란 세력 소탕과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김건희 소탕 쌍끌이로 해서 대단히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정말 잘했다 민주당이. 이해자 그 명태균 특검 그리고 공익제보 저는 계속 스픽스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명태균 특검 관련해서 2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경선 과정 그리고 22년 지방선거 그리고 22년 재보궐선거 24년 총선까지 다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되면 저는 국힘의 본질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지금 주요 후보들 관련된 부분 다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명태균이 계속 얘기한 한금폰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과 다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뭐 딜, 뭐 거래 이런 표현은 동의 안 하고요. 그야말로 아주 지금 이상호 우리 대기자님이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공익제보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순수한 입장에서 공익제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다 이해관계 속에서 공익제보를 통해서 일정 정도 본인의 신변도 보호받고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좀 사회의 큰 틀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들. 그래서 사회가 정화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명태균 특검과 소위 말하는 명태균이 공익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야 되는 부분들의 교집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제 댓글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게 댓글로는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의원님 편에 있어서 이제 좀 반박을 하거나 반론을 하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받든 받지 않든 이미 명태균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라고요. 자, 지금 이미 바깥에서는 기자회견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료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태균이 혼자서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나으냐? 기왕에 하는 거 민주당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막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절을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그냥 놔버리고 명태균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명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국힘도 공격하지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녹취한 내용을 지금 공개 안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이미 빅스피커가 되는 순간 지가 깨고 싶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 깨버린다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아사리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 그래도 누군가 가능하면은 컨트롤을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말씀 들으니까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누가 정무적으로 조율한다는 게 이미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이고 그게 역공받기가 너무 좋을 그래서 이제 때문에 명태균을 더더구나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렇다면 자 그러니까 명태균을 순수하다 정의롭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서 제보한다라는 전제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네네.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자기 필요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막 억울한 것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힘 의원들이 너무너무 믿고 싫어 이재명보다 더 믿고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공익이라는 껍데기를 스스로 들고 나오겠다고 이제 자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저는 명태균 씨는 어떤 경우의 수도 어디다 대입해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입니다. 맞습니다. 결론이. 왜 그러냐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특검법이 받아들였다 쳐요. 그런데 조기 대선이 지금 거의 유력하잖아요.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 특검도 함부로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돼서 진도를 빨리 못 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마치 중단된 것처럼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오세훈, 홍준표 기타 등등 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멈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익제보자가 됐든 안 됐든 특검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결론은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해도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귀결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아니 저도 이제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명태균이라는 캐릭터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공익 제보자들이 자기의 사익 당연히 있죠. 그걸 좀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공익으로 유도하는 것과 이 명태균이라는 자는 유력 정치인들을 공깃돌 갖고 놀듯이 놀던 사람이고 지금도 발각만 돼서 구치소에 영어의 몸이 돼 있다 뿐이지 아직도 저분은 정치 기술과 이 고도의 판을 짜는 능력은 전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하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명태균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나 그냥 조건 없이 나 좀 살려달라 다 제공하겠다 이러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누구는 취소하고 누구는 뭐 본인이 왜 판을 짭니까? 그럼 나중에 전 이런 의심도 들어요. 명태균이 반드시 이럴 겁니다. 나는 오세훈하고 홍준표 먼저 죽일 거야. 그럼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이준석과 김종인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명태균 손에 사실상 놀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때기의 주도권을 명태균이 가져가 버리면 진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내려놓고 저는 중심을 잡고 원칙대로 가되 그 원칙의 흐름 속에 명태균이 협조를 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2580 있을 때 병무비리 이해창 병무비리를 주로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그때 제 제보자가 김대엽이었어요. 딱 김대엽이야. 어떻게 됐어요? 김대엽이 이용 가치는 충분했는데 처음에 저한테 접근할 때 이회창 정보 준다고 그랬거든요. 끝내 안 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 딜했어. 나중에는 자기가 살생부 만들어서 죽일 놈 살릴 놈 지가 결정하고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그 병무비리 연관된 학부모가 아니라 엄마들 만나서 강간하고 그랬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보도하고 2번 고발했지. 2580에서. 딱 그 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리 두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대엽 씨보다 더 유능하고 그러니까 나쁘게 훨씬 더 저는 그 맞아요. 의도 자체가 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한테 그 주도권을 단 1이라도 줘서는 안 된다. 그걸 저는 이제 두 손 다 들고 나와라.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명태균의 사익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흐름을 주도권을 저는 공적인 기관들이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잠깐만 제가 소송 걸릴까봐 하나만 방금 강간이라는 표현은 화관 또는 뭐 상호간에 합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등한 조건이 아니니까 여하튼 합의에 의한 거라고 그 김대엽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상황을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자 명태균을 지금 누가 만나고 있는지 명태균 가족을 누가 접촉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자 어제 그저께
주진우 기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발로 뛰는 기자로 유명합니까? 뉴스공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기자가 면회를 가서 명태균을 만났어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지극히 상식적. 왜냐하면 뭐 한 9분인가 10분 정도 주는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가서 만나고 왔어요. 제가 명태균의 변호사와 명태균 부인과 계속 통화를 하죠. 저도 명태균 면회를 가려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진 않아요.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노인 변호사 거제에 가서 3시간을 만났어.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라고 이준석 무조건 깨는 그 여성 변호사를 명태균이 불러서 접견을 또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갔어. 그 전에 박범계 의원이 가기 전에 한병도 의원이 아마 그 전후에 갔습니다. 국조특위에 불러내려고. 그 이전에는 박주민 의원이 가서 만났어. 자, 만난다는 거는 뭐예요? 명태균이 허락을 해주니까 만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우리 인생사에도 걸려드는 정치판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죠. 선악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있느냐? 각기 목적이 다를 건데 우리는 그냥 공익적 가치가 뭔지 진실 좀 그러고 USB 지금 밖에 한 개가 있거든요. 그걸 어쨌든 내가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의도는 있지만 그 의도가 나쁘다 좋다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운데 정치권에 갑자기 명태균이 정치권이 공익제보 하라는 것도 아니야. 스픽스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계속 공익제보 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고 했는데 공익제보를 어느 날 민주당이 하겠다니까 민주당이 딱 했죠. 이거 야 어떻게 받느냐. 민주당 한다니까 막 민주당 욕을 하고 나서는 자 조국혁신당 갖게 하는데 조국혁신당을 또 받을 수가 있냐고. 이거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오늘 조국혁신당을 제치고 민주당만 제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제가 중간 광고로 IM굿이라는 음료수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잘 챙긴 우리 김병준 PD가 지금 하나씩 나눠 드리는데요. 네네네. 자, 민주 진보 유튜브 채널을 가장 많이 혼하는 IM굿이 이제 스픽스에도 광고를 진행합니다. 수만 개의 구매 후기가 증명하는 온가족 활력 음료 IM굿인데요. 아임굿 한 포에는 간에 좋은 스리루리나, 미나리, 꿀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답니다. 손상된 간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비서관님도 함께 드셔주십시오. 하나씩 맛을 보시면 아임굿을 오늘 주문하시는 분은요. 자 이상호가 먹었던 음식 아임굿, 신인규 변호사가 드셨던 아임굿, 그리고 신용 변호사가 드렸던 아임굿 여러분들 함께 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 스픽스 스토어에서 간에 좋은 아임굿 딱 7일만 행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맛있대요? 예, 맛있고 좋죠. 달달한 게 자, 지금 맛있네요. 이제 이거는 중간광을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아까 이제 그런 복잡한 순간에 뭔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자, 이제 신 변호사님, 논리 박사님, 만물 박사님, 논리 박사님.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본인이 민주당에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매우 신중한 자세, 그러니까 돌다리를 정말 안 건널면 안 건널겠다는 각오 정도로 저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 저는 원칙을 전 민주당을 포함하여 또 지금 이제 수사 과정도 있고요.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대원칙이라 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명태균 쪽에서 어떤 거래의 기억자만 나와도 저는 그 원칙은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 이게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뭐 다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박주민 의원 가고 뭐 박범계 의원도 가고 뭐 저는 예. 그것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명태균 보십시오. 아직도 김소연 변호사 만나고 이런 거 보면은 어울리는 사람들 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해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의원님 이제 오늘부터 조심하겠다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생각 비슷하게 저 욕을 안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예. 박주민 의원 만나고 또 박범계 의원도 만나고 또 다른 의원도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다 그냥 개별적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 다음에 다 밝혀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거래도 우리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큰 틀에서 공익제보라는 그 원칙 속에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럴 때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뭐 대원칙입니다. 저 의원이 계시니까 예, 예. 여쭙고 싶은 게 예. 옛날에 저 명태균이 이준석과 천하람을 만나가지고 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자 요런 게 있으니까 요거 받고 김영선 공천해줄래?
비례 줄래? 이런 걸 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그러면 민주당이 만나서라도 소스를 뭔가 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요런 게 있는데 어때라고 뭐 조금이라도 얘기를 한 게 있나요? 뭐 그냥 막연한 것 같아서 너무 이 부분은 아주 그야말로 최고 지도부 단위에서 갖고 있는 정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 지금 수석사무부총장 떠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켜야 될 원칙 이 부분은 반드시 지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재 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헌재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예언 하나만 할게요. 30년 제보자를 우리가 만나온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우위에 있어요. 바게닝 파워가 결국 민주당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저 명치나 남상권 변호사나 오늘 언론에 그 뭐 릴리스한 거 보면 홍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이거 공개하고 싶으면 미치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 그 지렛대가 짧아지는 상황이에요. 검찰이 이미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조만간 조건 철회하고 이거 그냥 공개하는데 좀 우리 힘 좀 보태줘라는 건강성 회복해서 분명히 민주당으로 기어들어오게 돼 있다. 현재 가기 전에 본질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뭐 민주당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적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실익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민적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경우로 봐도 지금 실익이 없다예요. 저 공익제보로 오든지 안 오든지 이분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시점에 무토막 잘르지 결론 내리라면 저는 받으면 안 된다. 이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이거 여기서 지금 저희는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자로 오느냐 마느냐를 논했는데 하나 본질적으로 명태균 특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11월 21일 날 그 창원지검 조사를 받고 할 때 그 검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안 갖고 갔다가 다 듣고 질의응답하고 그 뒤에 이제 자료를 왕창 냈잖아요.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 발의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없어진 몇몇 검사분들 저를 조사했던 그 양모 검사 리스트에 없어요. 즉 뭐냐면 열정적으로 열과성을 갖고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검사들 뭐 원대복귀를 했든 뭐든 뭐 본질적으로 보면 이 건으로 그건 좌천인 거죠. 그죠? 원대복귀를 했어도 좌천인 거죠. 이 건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출하고도 대표님도 아시지만 한 달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죠. 제가 가서 무슨 조사를 받았다는 거를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혹시 불이익을 받거나 좌천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특검밖에 없다. 창원지검 의지가 없다. 결론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아주 뭐 수많은 제보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뭐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희들은 조건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이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대부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주는 경우도 확인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보가 들어와도 한 뭐 몇십 건 중에 하나 정도 우리가 그 국감 때 이 부분 갖고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국감 때 활용하는 거죠. 이것도 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조건 없이 우리한테 다 줘도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이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됩니다. 민주당이 다 시스템으로 가는 정당이고요. 그리고 누가 가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서 어떤 제보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걸르는 다시 또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장 전개가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든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치를 지킵시다. 답답합니다. 듣고 있으니 제소라님은 이렇게 주셨는데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덕구 의원님 정계왕과 함께 K협회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함께 방송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동시접속 15,000명 하고 계신데 좋아요 누르지 않고 보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힘이 팍팍 난다. 지금 이제 윤석열로 달려가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태균의 공익제보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1번
받으면 좋겠다. 2번 받지 않아야 한다. 이거 지금 한 제가 10초만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공익제보 받아야 한다. 1번. 누가 받아야 한다.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 1번. 받지 않아야 한다. 2번.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받아야 한다가 1번입니다. 네. 받지 않아야 한다가 2번입니다. 받아야 한다 1번, 받지 않아야 한다 2번. 쭉 보십시오. 8대 2로 받지 말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네. 분들이 훨씬 많네요. 확실히 많네. 7대 3, 8대 2. 자,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1번도 제법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잘 받들어서 제가 오늘 명태균 가족 분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못 받겠단다. 이렇게 제가 못 받겠단다. 이렇게 제가 전하고요. 알아서 하시라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강혜경 국장, 김태일 소장의 공익제보의 가치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신영훈 교수님은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공익제보의 원가치를 훼손하는 선에서 또 다른 공익제보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1번, 2번, 2번 쭉 올라옵니다. 하나만 보태면요. 예. 아니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님 또 우리 신 교수님 진짜 목숨 걸고 또 김태열 소장님은 치하다 빠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고 빠졌죠, 예. 강혜경 씨는 정말 목숨 걸고 했거든요. 근데 네. 탄핵 전입니다. 그 엄혹한 때. 근데 이제 와서 명태균 씨 자기가 뭔데 자기 걸 갖다 주면서 그 사람들 취소해라? 어떻게 그런 생각 자체를 합니까? 그리고 생각 자체를 했다고 저도 어떻게 그걸 말을 하고 딜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이면은 명태균 씨 몸값이 훨씬 높고 필요하죠. 지금 대통령 구속돼 있고 구속 기소돼 있는데 완전히 이제는 평면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조금 더 현실 자각을 하도록 저는 남 변호사님이 뭐 스픽스가 도왔으면 좋겠고 현실 자각이 돼서 자기의 사익이 좀 있더라도 그냥 순순히 그냥 협조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전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대화는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저희 최종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의 말씀을 우리 역전의 용사들의 공식 의견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가야 만장일치로 갑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의원님하고 제가 배가 불뚝합니다. 배 부르. 자, 이렇게 또 끌어들이십니까? 이거 혼자 배 부르. 여태까지 민주당이 제보자를 대하는 방식 이번에 쭉 그 내란 이후에 수많은 지금 제보가 국방부에서도 들어오고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 관리하는 거 보면 충분히 믿을만합니다. 아이고 뭐 그리고 뭐 강덕구 의원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오죽하면 매주 이렇게 나오시는 강덕구 의원님을 제가 정말 쌍수로 환영하면서 여러분과 방송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야, 이제 강덕구 이상훈 의원님을 의원님 빨리 박수 한번. 강덕구 의원님 예 박수. 아니 비서관이 지금 박수를 안 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위해서 제가 진짜 조금만 보내주면 이제 빨리 하고 지금 이제 주제 바꿔야지. 아니, 언제 가야 돼요? 바빠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가야 돼요. 민주당이요 뭐 딜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고 있고 간 보고 있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자 빨리 갑시다. 다음 네. 주제 우리 진짜 윤석열 탄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오늘 되게 재밌는 그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상민, 신원 씨 그리고 백종욱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3차장인데 완전히 개 피박 썼습니다. 윤석열. 네. 언뜻 보면 이상민은 좀 우호적인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윤석열이 제일 골 때렸어. 자백을 했어. 왜 자기가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거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신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저렇게 나올 줄 계속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오전에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오늘 윤 그리고 오늘 등장할 이상민 장관부터 등등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뭐 못한 얘기지만 제 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분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들이 주안점을 주는 거는 형사적인 그러니까 검, 경, 공수처, 조사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 답변이 있고 이상민 장관 이런 사람들은 국회 청문회 증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문회 증인은 다 증언 거부를 하거나 또는 거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건 말을 안 했습니다. 형사적인 거 다 증거가 나오고 압수수색 앞으로도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 못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윤은 본인 할 얘기 하는 거고 저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분은 황당하게도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정무적 감각을 총동원해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는 립서비스를 해도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헌재가 중요한 건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파면 대상자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소관계 옆에서 쳐다보고 하니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중시해서 하는 건 형사재판. 그래서 다 양면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거짓말하네 하고 흥분하실 필요 1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어떻게 말을 해도 실체적 진실, 사법적, 정무적 판단 이게 이제 헌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날 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2년 6개월 회상해 보면 떠듬떠듬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 하는 짓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망각을 활용해서 뭔가 이상한 그 정치적 프레임을 짜는 것 같은데 단언컨대 윤석열은 내란 안 일으켰어도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죽하면 미리 보는 탄핵소추 의결서라는 책을 쓰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하도 탄핵 사유가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윤석열 이자가 법원 나와서 오늘 헌재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시면 줄 탄핵이 아니라 줄 남 탓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끝까지 저렇게 자기의 외골수길만 갈 수 있는지 정말 참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니 계엄의 사유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부정선거까지는 제가 동의는 안 되지만 그래 뭐 언뜻 본인이 들으면 그럴듯하지. 뭐 나름의 뭐 착각에 빠져서 망상이었겠다. 아니, 오늘 수준은 더 떨어지잖아요. 박수 안 해줘가지고 눈길 안 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러면 내란 일으킨 겁니까 지금? 아니 무슨 뭐 오은영 선생님 불러서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어요 정말. 금쪽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금쪽이 아니 아버지가 고무호수로 때렸다고 하는데 진짜 고무호수로 왜 맞았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본인이 박수 받고 싶고 눈길 받고 싶었으면 정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연설을 잘하면요. 과거에 유승민 의원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야당이 일어나서 박수 칩니다.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박수를 못 받았고 탄핵도요. 노동부 장관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가장 방송을 장악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가장 대통령 따까리 같은 사람을 앉혀놔요. 유병호 같은 사람을. 근데 탄핵 안 시킵니까? 본인이 탄핵당할 짓을 하고 탄핵당하니까 왜 자꾸 줄탄핵시키냐고 또 화를 내요. 경로를 해요. 지금도 얘기 다 들어보면 자기 반성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자는 더 이상 이제 대화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국민적 고무호스 빨리 파면을 선고해서 국민적 고무호스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거다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할지 마음을 좀 헤아려봤어요. 무슨 생각일까 도대체? 윤석열 입장에서. 예, 윤석열의 입장. 불가능할 텐데. 근데 윤석열의 생각이 제가 지금 느끼는 바는 탄핵은 포기했다. 탄핵은 포기하되 내란죄만큼은 무죄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파면되면 그냥 물러나서 살면 되는데 내란죄는 무기징역이잖아요. 사형이야 전부 다 내란 수괴니까. 그래서 형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거에 1번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나왔던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국무회의가 지금 쟁점입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를 거치냐 안 거치냐는 사실 내란죄하고는 상관없어요.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만 상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되는데 사인 안 했어요. 그거 물어보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자백이에요, 자백. 헌법을 그렇죠. 위반했다는 그냥 막 얘기해요. 근데 예민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뭐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고 막 이런 얘기하는 근저의 심리는 내가 내란의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의회 독재 자체가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형사처벌은 과하다. 뭐 탄핵은 어쩔 수 없고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네. 그 과정에서 오늘 보면 이상민이랑 거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뻔했어요. 내가 12월 6일 날 내가 전자서명하라고 쫙 보냈는데 말이야.
그 행자부 장관이 챙겨야지 이 새끼 너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완전 오늘 이상민 온 거는 윤석열한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의원님도 제가 좀 얘기를 하면요.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그 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함께 만나자. 그래갖고 예를 들면 당 대표와 3자 만나고 그다음에 양자 만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근데 윤석열 재임 이후에 딱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국회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었던 위원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비서실장한테 여야 영수회담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윤석열 뽑지 않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아니 똑같다. 우리 민주당이 제1당인데 제1당 대표 왜 안 만나냐. 대화해라. 그다음에 타협을 안 했다라는데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우리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양보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저쪽에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놓고서 대화 타협을 안 했다? 노텐도홀에서 우리가 항의한 적이 있죠. 그러나 윤석열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존중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같이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국민들이 다 봤죠. 예, 그리고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 완전히 쫄보죠. 박수 받을 짓을 했어야지 박수를 치지. 그런 거 아닌가요? 대화와 타협 이야기하면 아니 대통령이 그 힘이 없어도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숫자 적어 대화 타협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여당이죠. 아니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잘못하는 거 전임 시장이 잘못했다 그러고 전임 시장은 그 앞에 시장 잘못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전임이 잘못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납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윤석열만 예외예요.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면 약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면 지 맘대로가. 지가 그걸 안 해놓고 지금 무슨 야당 편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 공개처럼 뭘 하나 하면 지난 총선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났죠. 용산에서 만나가지고 단독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만났지 않습니까? 협상을 할 수 있었죠. 그때는 양정철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뭔가 내용을 놓고 두 사람이 협상을 했는데 이게 사통이 깨져 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뭔지 알죠. 윤석열이 제안한 것도 아는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져 버렸지. 이게 지금 대화와 타협을 한 가장 중요한 시도는 지난 총선 이후에 윤석열과 이재명이 만나서 시도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깨졌느냐 이제 역사가 밝혀줄 건데요. 곧 튀어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걸 지금 알고 있는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 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땡땡땡입니까? 그것도 말 못하겠다. 땡땡땡땡입니까? 그것도 말 못하겠다. 역사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대화와 타협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시도를 했어요. 그때 깬 인간이 누군데? 이재명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쪽이고 윤석열은 진짜 하늘이 준 기회를 가졌을 때 그때 깨버렸다고요. 그런데 무슨 지금 저걸 나와가지고 지죽을 파네 없는 말을 정말로 입만 버리면 구라 때린다고 지금 시민이 군인 때렸다는데 개업날 정치한전 유튜브 영상 1시간 16분쯤 보면 군인이 시민 패대기 치고 여러 명 뭐 이렇게 주먹질한 게 영상 나오는데 저 입벌구 윤석열 이러면서 정말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런 윤석열을 상대로 국민이 참 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전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뭐 영어 잘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통령은 걸어다니는 정치인 거예요. 숨쉬는 게 정치고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면은 이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의 기본이 딴 건 다 안 해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국민 통합입니다. 사면권도 국민 통합 때문에 준 거예요. 사법부의 권위를 깨면서까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면 누구만 했습니까? 상대 진영을 사면해 주라고 사면권 줬는데 정호성 같은 자기가 수사했던 문고리 국정농단 주범 문고리 사면시켜서 자기 비서관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반정치, 정치 혐오, 상대 죽이기 늘 특수부 검사 DNA식으로 정치를 죽여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 안 했죠. 그러니까 나라 개 박살이 났죠. 그래 놓고서 지금 정치를 안 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도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했으면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정치를 했으면요. 3분의 2 의석 탄핵 의결 절대 못 시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민심이 안 따라오는데. 근데 본인이 부정선거 지금 조금 그 뭐 세이브 더 코리아 뭐 다 요쪽 사람들 부정선거 그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만 보고 국정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 대가 결국 국회가 돌아서서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 이제 내란으로 집에 돌려 보내고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고 자기 처절한 반성을 해도 역사 앞에 지금 뭐 용서해줄 마음은 국민들이 없죠. 그래도 마음에 좀 불쌍함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동정도 못 받을 짓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 변호사 이야기들은 완전히 중독돼요. 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근데 왜 내 속이 시원해? 이번 이야기들은 왜 내 속이 시원해? 좀 답답해. 야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면서 여기는 옳은 말씀만 하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사하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네, 강덕호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유. 근데 신 변호사가 이제 일부 이 극우한테 기댄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발표한 지난번에 그 녹취 공개한 거 해보면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자도 다 쓰려야 되고 극우도 다 쓰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 기대하는 거 윤석열 손에 의해서 쓸려나 하는 수도 있다. 이미 자기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은 중도에서 약간 진보 이 정도죠. 극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요새 이재명 대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원래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이게 DJ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정체성이었습니다. 중산층, 중도, 서민 좀 진보죠.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큰 틀의 정책 고민하고요. 큰 틀의 정치적 비전 만들어 간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덕호 의원하고 저하고 얼굴만 보면 100% 보수예요. 얼굴만 보면 100% 농촌 보수 이런 쪽으로 지금 뭐 대충 다 보수처럼 생긴 것 같아요. 아유 댓글로 이런 분 헤이요님께서 댓글 이렇게 저 슈퍼챗 보내주면서 스픽스 명태와 그래도 계속 접촉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픽스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못 갔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로 딜 치지 말고 스픽스와 딜을 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헌재에서 아까 무슨 뭐 헌재 탄핵 뭐 재판을 포기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끌어냈느냐 그 다음에 국무회의 제대로 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요거가 이제 주로 쟁점인데 오늘 이상민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얘기는 했어요. 이상민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그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 이 회의가 이제 국무회의였느냐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안건은 제가 김용현 장관이 뭐 문건을 나눠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관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자, 일단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였다.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그나마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요. 아구는 제대로 안 맞지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요. 이상민 장관 좀 괘씸한 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뭐 바지간에 자꾸 말렸다는 거예요. 이대로 계엄령 선포하면은 70년 외교사가 다 우리 성과가 다 무너지고 어쩌고 하는데 오늘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도 했냐면은 뭐 국무회의 했는데 딱히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의견은 없었고 그냥 뭐 한 5분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군장성도 그렇고 왜 경찰 조사할 때는 다 인정해놓고 여기 대통령 앞에서는 딴소리 하냐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괘씸해요.
그래놓고는 지금 그 검찰 자료나 경찰 자료, 조사 자료를 갖다가 증거 능력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게 아주 간교한 기술을 부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국무회의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이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국무회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안건이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요. 안건 번호가. 근데 계엄 해제도 국무회의 안건이었잖아요. 계엄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거쳐야 되니까 그 안건 번호하고 바로 전 안건 이 당연히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일 거 아니에요. 그 새벽에 국무회의 할 게 뭐 있어요?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앞번호가 그게 아니에요. 다른 국무회의예요. 그러면 이건 국무회의 안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는 안 열렸다고 보는 게 문서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모든 국법상 회의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 이유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말로 조지는 걸 못하게 하려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기는 건데 문서 안건 번호 자체가 중간에 없어요. 계엄에 관한 안건은.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거짓이다. 근데 저는 강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회의라는 게 그것도 국무회의면요. 헌법상 규정된 회의입니다. 근데 이 국무회의를 놓고 지금 국무위원들 참여했던 사람들 뭐 참여자도 적지만은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는 간담회, 누구는 국무회의, 누구는 그냥 느낌적인 회의 다 달라요. 그럼 그 결론은 뭐냐? 논리정합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했으면은 이런 각양각색의 이게 회의였나, 이게 간담회였나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없어요. 아니 저분들이 국무회의 100번 넘게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100번 넘게 한 회의 아무거나 하나 찝어가지고 이거 회의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다 국무회의라고 그러죠. 그게 국무회의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야밤에 무슨 그 날치기 비슷하게 하느라고 뭐 누구는 카톡으로 주고 안건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냥 외피만 만들려고 아주 그냥 우당탕탕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간담회, 누구는 회의, 누구는 그냥 느낌적인 회의 다 이렇게 갈리는 것 자체가 그날 회의는 그냥 요령만 피우려고 했던 거지 회의가 아니었다는 저는 가장 결정적 반증이고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저건 회의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싱크에는 없지만 실제로 이상민이가 당시 오프닝, 클로징 그런 거 없었다. 회의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뭐 이거 확인 두드려야 될 거 아니야. 끝났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었고 이 서류를 만들지도 않은 것도 사후적으로라도 만들게 되면 절차적 이 불법한 것에 부역하는 셈이 되니까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재밌었던 거는 신원식이야. 제가 봤을 때는. 신원식이 국방장관에서 왜 붕가붕가 신이 밀려났나. 그래서 김용윤이랑 이게 있었다. 뭐 이런 붕짜자 붕짜. 붕가붕가 아니. 죄송합니다. 붕짜자 붕짜. 죄송합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이게 충돌이 있었다. 이런 설이 있었잖아요. 그게 신원식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 이거 혹시 이 싱크가 있나요? 그 안가 회동 관련된 내용인데 있으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계속 가시죠. 네. 예, 가시면서 그때 당시에 3월, 4월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안가에서 김용민 등이랑 만나서 그 자리에서 계엄령 얘기를 하길래 비상조치 얘기를 하길래 그거 안 된다는 취지로 오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냐면 오늘 신원식이 김용민이랑 붙었다는 거야. 그때. 출석하면 자기는 뭔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계엄까지 할지는 몰랐다라고 말할 것이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작정을 하고 온 거야 오늘.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계엄할 거 알았죠. 비상대책이라는 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비상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종류가. 경비계엄 아니면 비상계엄밖에 더 있겠어요? 알고도 온 국민한테 말할 여러 찬스가 있었고 심지어 온 국민한테 말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친한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저기를 했잖아요. 같이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혼자만 그러면 작년 3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근 한 8, 9개월을 자기 혼자 숨기고 왔다. 그래서 더 나쁘더라고요. 자 이제 시간을 막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목요일날 이제 마지막 8차 있습니다. 8차 있고 나면 더 합니까? 추가 신문 합니까? 심리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뭐 추가 심리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 해명의 장, 윤석열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하나 변수는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된다면 9명의 그 정족수를 맞춰서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가 완결된 판단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재판관을 이제 그 정족수에 끼우기 위한 아마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 그 변수만 아니라면은 전 8차 안에서 저는 이제 끝내도 된다. 이제 결정문 쓰는 게 너무 쉬워서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하고 9명이 심리를 할 수는 안 하면 이제 그 표결에 낄 수가 없으니까 변론기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한 번 더 할 것이다. 변론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갱신을 해야 변론 갱신이
재판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 그러면 한 번은 더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그렇죠. 예, 마은혁 재판관이 언제 임명될지가 중요한데 예. 그 지금 권한쟁의 나고 결론 나고 그다음에 최상목이 또 임명하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아이디어 중에 재미난 게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최상목 씨는 분명히 국회에서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라고 이미 예. 어떤 의원님이 질문할 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9분이 됐다 쳐요. 근데 지금 갱신 절차를 통해서 이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본인 자의로 본인의 의지로 내가 회피를 하겠다. 거꾸로요. 국민의힘 측에서 빨리 저 회피하지 말고 와달라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시간을 끌고 싶은데 대략 8대0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감지하고 내가 회피하겠다. 아주 재미난 국면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예, 너무 지겹고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좀 정리정돈을 하자라고 하는 국민적 마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국민적 이제 마음도 그렇고요. 이미 뭐 헌재 과정 그리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뭐 쟁점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된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굳이 뭐 추가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까지 갈 필요 없지. 그럼 8인 체제로 끝을 낼 수도 있다. 예, 아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마은혁 씨가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들어올 때는 갱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된다. 요거는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일정을 굳이 따져보면 이번 목요일 날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열리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제로 쭉 간다는 전제가 마은혁 후보자의 변수를 빼면 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더 변론을 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네. 박근혜 탄핵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탄핵 사유가 15개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고 증인 숫자도 열등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내란죄도 뺐잖아요. 당시에도 뇌물죄 뺐고 이번에는 내란 행위 이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아이고 내란이 뭐 어렵습니까? 근데 12월 3일 카메라 다 찍혔고 증언으로 다 이미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은 이미 8차 변론기일까지 했으면 충분히 저는 방어권 다 보장했다 저렇게 봅니다. 그 6시간 동안에 생긴 일 우리가 같이 봤던 거 못 봤던 거 뭐 이제 몇 군데 뭐 벙커 이런 데 있지만 사실상 오늘부로 뭐 중요한 증인 신문은 그렇죠.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목요일 맞습니다. 날 마무리하고 예. 한 주간 더 한 다음에 3월 초 중순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그런 수순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이 정말로 끝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2번은 공익제보는 스픽스가 받아라. 민주당은 받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스픽스 화이팅. 이상호 기자님 응원합니다. 강덕구 의원님 맞습니다. 배인수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야 진짜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찍었다. 지금 이런 말씀 주시고 도망갈 놈 많겠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블루님, 박종호님 그리고 제가 꼭 오늘 수구레 뉴스님, 현수님, JIKL45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1시간 넘게 달려왔는데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이번 주 지나면 우리 130만 명 돌파하면 어떻습니까? 스픽스 그런 자격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좀 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하라님이 네. 슈퍼챗 5만 원을 주시면서 네. 강덕구 의원이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고발뉴스에서는 이런 고액 슈퍼챗 보기 어려운데 네. 이거 대단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영희 TV에서 전현희 네. 의원이 지금 말하기를 명태균은 공익제보자로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박범계 의원에게 제안한 것이어서 뭐 이런 의견이 또 있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공사 구분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신용환 교수님 박수 한번 드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께도 박수 드리면서 여러분도 함께 박수 받으십시오. 좀 세게 칩시다. 기왕 치는 거. 그리고 대구에서 민변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신 강수영 변호사 고맙습니다. 박수. 자, 오늘 배가 너무 부른데. 자, 너무 부른데. 네네. 그래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격려의 박수 우리. 자, 그리고 저와 우리
광고하시라는 이름이 생각난다. 이상호 기자를 위해서도 박수 준비해 주시고요. 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광고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 PD 와가지고요. 광고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시 최대 48만 원 서경석이 진행하는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 인터넷 집에서 교체할 때가 되면 꼭 인터넷 비교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그리고 휴대폰까지 포함하면 최대 108만 원 현금 지원하고요. 상담할 때 저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 현금 비밀 혜택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4만 원 드리니까요. 1670-2571 1670-2571 자, 꼭 필요하실 때 상담 전화만 하더라도 스픽스에는 가점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 꼭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면공감에서 우유토프라는 아주 귀한 베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허리 편하게 꿀잠 자고 싶은 분 9만 원대 우유토프인데요. 와 9만 원이면 엄청 싸답니다. 이게 보통 수면공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수십만 원인데요. 이거는 포근하면서도 코튼 쿠션 사이에 탄탄한 지지대를 위한 메모리 폼을 넣고 있고요. 3중 토퍼여서 낡은 침대 위에 깔면 새 침대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개발했고요. 쓰는 분마다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데요. 자, 공식몰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스픽스 적어주시면 보관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트랩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사은품까지 같이 받아보시고요. 수면공감 우유토퍼 오늘 저에게 네이버 가서 한번 쳐주면서 여러분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함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창에 지금 이 상품에 대한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와 역전용사 이렇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역전에 하면 특히 비서관님 크게 하세요. 역전하면 용사들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저희들이 구호를 외쳐드리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